네, 오늘은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처음에 이제 판다스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를 전반부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ETS 모델, SMA, WMA, SES 모델 정도 이제 개념과 뭐 실습을 해보고 끝에 이제 아리마 모델을 함으로써 끝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라서 굉장히 낯설고 어떤 부분에서는 개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해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꼭 얘를 알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주식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 뭐 이런 거로 가는데 더 좋지만, 굳이 기본부터 다 알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단계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 그냥 약간 익숙해진다 정도 생각하시는 정도로 해볼 거고요. 자, 타임 시리즈 데이터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네, 시계열 데이터는 그 시간 데이터를 인덱스로 하는 연속된 데이터죠. 혹은 연속된 숫자 데이터. 판다스에서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들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유용한 도구들을 데이타임 인덱싱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리샘플링 하는 방법, 그 타임 시프팅 하는 방법, 또는 이제 롤링하고 익스펜딩 하는 방법 순으로 공부할 겁니다.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데이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인덱스로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타임 인덱스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보통 데이트라는 칼럼이 있으면 그냥 스트링 값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데이타임 타입으로 바꿔서 인덱스로 변환을 하면 그때부터 판다스의 그 강력한 시계열 데이터 처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덱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 학습을 하실 거고요. 그 리샘플링이라는 거는 데이터 단위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굉장히 촘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나 분 단위 데이터일 수도 있고, 주나 월 단위 혹은 연 단위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또는 이제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가령 뭐 초 단위로 로그를 남겼는데 뭐 두 줄의 로그가 같은 초에 기록이 된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하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초 단위 데이터를 쓰기보다 그걸 뭐 분 단위나 혹은 뭐 10초 단위 이런 식으로 묶어서 어그리게이션 해서 사용을 하죠. 그런 거를 타임 리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이 판다스의 시계열 인덱싱 기능을 이 낯선 분들은 보통 이제 그룹 바이를 해가지고 그런 리샘플링을 해결을 해요. 저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 요 리샘플링 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시면 그룹 바이로 못하는 것도 굉장히 그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시프팅인데, 그 후반에 나오는 분석 알고리즘들을 보면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앞뒤로 이동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그럴 때 뭐 판다스도 그렇고 혹은 넘파이도 그렇고 뭐 그냥 로 파이썬으로 할 때도 우리가 그 인덱스 슬라이싱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많이 구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시간도 느려지고 뭐 또는 쉬프팅에 가지고 그 좀 이렇게 리더빌리티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판다스의 쉬프팅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롤링 앤 익스펜딩인데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노이즈가 포함이 돼요. 어떤 데이터가 빠지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중복되기도 하고 아웃라이어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의 트렌드로 그 뭉뚱그려서 스무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롤링 민을 사용하죠. 무빙 에버리지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윈도우 사이즈를 정하고 그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롤링 개념이고,
익스펜딩도 비슷한데 대신에 익스펜딩은 그 윈도우가 슬라이딩 되지 않고요. 시점이 한 시점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윈도우가 그 스팬 그 사이즈만큼 더 늘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 0에서 시점이 고정된 채로 계속 늘어나는 채로 윈도우가 늘어나는 채로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는 이제 이런 볼린저 밴드를 그릴 수가 있게 돼요. 뭐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판다스도 이용해 보셨고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해 보신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요거는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예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패키지 임포트부터 할게요. 넘파이는 보통 mp라고 알리어싱을 해서 임포팅을 하죠. 판다스는 pd라고 많이 씁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매플로lib의 파이플롯을 plt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임포트를 할게요. 뭔가 에러가 났는데 n자가 빠졌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중요한 데이타임 패키지에서 데이타임을 임포트를 해주세요. 요거를 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지금 이제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가령 오늘 날짜가 2019년 1월 24일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타임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oday를 열어보면 연, 월, 일 순으로 되어 있고 시와 분, 사실 초하고 밀리세컨드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디폴트로 그냥 0으로 어사인 되고요. 만약에 이제 디폴트를 사용 안 하고 직접 지정을 하시려면 그냥 마저 쳐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13시 39분인데 이런 식으로 시분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시분도 입력이 되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타임 오브젝트는 거기서 이제 멤버 변수를 통해서 뭐 연, 월, 일을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 사용법은 이렇고요. 자, 이 데이타임 인덱싱은 여기 이 데이타임 타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령 1월 23일 어제 날짜하고 데이타임 오늘 날짜하고 두 개가 리스트로 있다면요. 이거를 데이츠라고 저장을 해줄게요. 그러면 데이츠는 그냥 저 데이타임에 두 개 들어있는 배열이잖아요. 얘를 인덱스로 변환을 하려면 이 판다스의 데이타임 인덱스라는 걸 사용해서 그냥 리스트 값을 넘겨주면 데이타임 인덱스가 돼요. 마치 이제 스트링 타입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데이타임 타입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타입이 데이타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데이타임 인덱싱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만들어졌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봐야죠. 보통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데이터 프레임하고 데이터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 인덱스에다가 여기다 이제 데이타임 인덱스를 주면 돼요. 위에서 생성한 데이타임 인덱스, 그다음에 뭐 컬럼 이름. 근데 여기서 지금 컬럼 이름과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랜덤하게 만들겠습니다. 2x2 랜덤 데이터 만들고요.
그다음에 컬럼수도 2x2였으니까 컬럼 A, 컬럼 B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주면 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인덱스이기 때문에 굵은 표시로 표시가 됐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인덱스로 안 하고 그냥 보통 사용하는 데이트 형태로 만들었다면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거예요. 별도의 인덱스가 뉴머릭 데이터로 디폴트로 어사인 되고 스트링 타입으로 오브젝트 타입으로 요 데이타임이 저장이 되죠. 근데 우리가 데이타임을 인덱스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표시가 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df라고 저장할게요. 이 df의 인덱스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인덱스에 대해서 맥스 값 하면 오늘이죠. 민 값 하면 어제가 되고 두 개 중에 하나니까요.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 argmax라고 맥스 값의 인덱스를 가져오죠. 근데 여기서의 인덱스는 시리얼의 인덱스이기 때문에 시리즈의 인덱스이기 때문에 0, 1로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상적으로 그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함수들을 다 인덱스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데이터타임 인덱스를 만드는 법을 알게 됐어요. 제공해드린 데이터 중에 애플 스탁 CSV를 읽어올게요. 이게 제가 어제 다운받은 건데 CSV 읽을 때는 보통 이렇게 읽죠. read CSV 해서 애플 언더바 스탁.csv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앞에 5줄을 보면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인덱스가 데이타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이, 로우, 시가, 종가 그리고 거래량과 어저스티드 클로우즈드까지 이렇게 컬럼으로 있는데 데이트가 그냥 일반 데이터 컬럼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 인포 이렇게 해보시면 데이트라는 컬럼이 오브젝트 타입으로 있죠. 판다스에서 오브젝트라는 거는 인티저하고 플로트, 뉴머릭 데이터가 아니면 다 오브젝트라고 나오잖아요. 스트링이던 어떤 특정 개체건. 이거는 천상 스트링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를 일단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례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데이트라는 컬럼이 있잖아요. 이게 시리즈인데 여기다가 이제 apply 해서 판다스의 toDateTime이라는 함수를 저 시리즈에 apply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아까 요 apply 함수가 적용 안 됐을 때에 요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죠. 근데 요 시리즈에다가 apply를 적용을 해서 데이터 타임을 실행을 했더니 시리즈의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 타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거는 스트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는 그냥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뀐 것뿐, 편의상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데이트 타임 데이터들의 연속이 이 데이트라는 컬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데이트 컬럼에다가 이런 식으로 덮어 써주면 데이트는 이제는 이제 데이트 타임이 됐죠. 그럼 이제 간단합니다. set index에서 방금
데이트타임으로 변환한 데이트 칼럼을 인덱스로 해주면 돼요. 대신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원본 df는 여전히 데이트가 칼럼으로 남아 있고 여기서 리턴된 게 이제 데이트를 인덱스로 갖는 요 데이터 프레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스 true 해서 df 자체의 인덱스를 데이트 칼럼으로 바꾸고 다시 헤드를 살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데이트 칼럼 인덱스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판다스의 리샘플링 기능을 이용하시는데 동기부여를 해드릴 건데 이걸 몰랐을 때 어그리게이션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가령 우리가 먼슬리 데이터를 얻고 싶어요. 먼슬리 뭐 합계, 월 합계를 구한다면 일단 그 해당 레코드에 그 먼스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인덱스에서 꺼내오면 되죠. 인덱스 이게 데이타임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알려드린 것처럼 먼스 이런 식으로 먼스를 액세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2월, 1월 쭉 이제 시리즈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데이터 프레임에 먼스라는 컬럼을 만들어서 하나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df의 헤드를 보시면 이게 12월이기 때문에 먼스는 12월, 1월은 다 1월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를 보통 쓰는데 먼스 칼럼으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썸 어그리게이션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월별로 합계가 나와요. 1월 합계, 2월 합계, 3월 합계, 12월 합계까지.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죠? 저하고 잠깐 늦음이 와주셔서도 분 다시 외면하시는데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연도가 달라졌는데 모든 월에 연도를 불문하고 모든 월의 합계가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각 연도에 각 월별 합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먼스로 어그리게이션 해버렸기 때문에 2009년과 2010년 혹은 그 이후에 12월 달이 다 섞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한꺼번에 어그리게이션 돼버렸죠. 물론 이제 이 문제도 그룹 바이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얼리 어그리게이션 하는 거는 조금 그런 문제가 덜하죠. 이번에는 컬럼을 저렇게 별도로 저장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액세스를 할게요. 인덱스에 이어를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썸 해버리면 그러면 연도별 합계가 나오잖아요. 이 경우에는 좀 전까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스하고 이어하고 합쳐서 인덱스 이어와 먼스 칼럼 혹은 얘도 먼스 칼럼 굳이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인덱스에 먼스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서 멀티 인덱스를 준 다음에 여기 어그리게이션해서 썸 하면 그러면 이렇게 멀티 인덱스로 9년 12월의 합계, 10년 1월 각 월별 합계가 나오고 연도별로 또 다른 월별 합계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물론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다지 이제 쉬운 방법은 또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멀티 인덱스를 다루는 걸 또 해야 되고 이런저런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다스에서는 리샘플이라는 걸 만들고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 먼저 이제 메모를 해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리샘플이라는 걸 이용하시려면 타임 시리즈 오프셋 스트링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타임 시리즈 오프셋 스트링. 이거는 판다스 다큐멘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실 때마다 요거 검색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쓰시면 되거든요. 오프셋 알리아스라고 나오네요. 예, 요거. 여기 있는 요것들이 리샘플링의 키가 돼요. 보면 비즈니스 데이만 샘플링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커스텀 비즈니스 데이만, 이건 이따가 커스텀 캘린더를 만들면서 사용되는 알리아스고요. 그냥 데일리 프리퀀시, 위클리 프리퀀시, 위클리인데 먼슬리인데 스타트 1월 1일부터 15일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또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쿼터, 비즈니스 쿼터 다 이렇게 뭐 아워, 세컨드, 나노 세컨드까지 있습니다. 이런 알리아스 오프셋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샘플링을 해볼게요. 가령 아까 이얼리 그룹 바이 했던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리샘플, 여기 룰에다가 애뉴얼 하면 애뉴얼 리샘플이 되고, 이 뒤에다가 어그리게이션 함수 달면 됩니다. 썸이면 썸, 이러면 이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해를 다 서메이션 한 거죠. 평균이면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함수 민 이렇게 달아주면 간단하게 이제 리샘플링이 되죠. 그 다음부터도 계속 요 데이타임 인덱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거예요. 가령 2019년만 보고 싶다. 2009년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쳐주면 2009년만 딱 나오잖아요. 이런 데이타임 인덱스의 인덱싱 기능을 이용하려면 요 리샘플을 이용을 하셔야지 유리하지, 아까처럼 그룹 바이가 되면 이런 식으로 범위 셀렉션을, 레인지 셀렉션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혹은 요걸 하기 위해서 다시 인덱싱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 이렇게 리샘플링을 이용하면 그런 문제점이 싹 줄어들죠. 여기에 그 룰로 제공되는 알리아스가 없이도, 알리아스에 그 더불어서 우리가 커스텀으로 리샘플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뭐 매년 첫째 날 값을 뽑고 싶다. 그러면 애뉴얼리 리샘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다는 대신에 어플라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샘플 범위 안에, 여기 어플라이 안에 들어오는 샘플들은 1년 단위로 들어오잖아요. 그 1년 단위에 첫 번째 값만 리턴하는 함수를 여기다 만들어서 가령 이제 first day라고 주면 되겠죠. 그럼 이 first day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가령 여기에 뭐 샘플이라는 파라미터가 들어왔다면 샘플의 첫 번째 값을 리턴하면 되죠. 이렇게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실행을 하면 이 연도 샘플의 제일 첫 번째 값이 요 애뉴얼리 해서 이렇게 10년, 12월 31일, 11년, 12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민이나 맥스, 뭐 그 서메이션, 이런 어그리게이션 함수 이외에도 이제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샘플링과 더불어서. 이따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집중적으로 또 다루긴 할 건데, 이런 샘플링을 이용하면 우리가 차트를 만들기에도 굉장히 편리해요. 마치 그 엑셀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판다스를 쓸 수 있죠. 가령 그 종가의 연평균을 바 차트로 그려라 라고 한다면, 일단 종가를 셀렉트를 하고, 셀렉트된 종가를 애뉴얼리 리샘플 하죠. 룰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가의 연 평균이니까 이제 평균, 말 그대로잖아요. 종가의 연 평균. 그러면 이제 시리즈가 나올 거잖아요. 판다스 시리즈가 리턴 될 텐데, 그 시리즈의 플롯,
해서 바플롯으로 그려달라. 이렇게 해주면 바로 연별 매년의 종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애플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떨어지진 않습니다. 요즘에 떨어지고 있죠, 막. 또 다른 예제를 하나 해볼게요. 가령 이제 오픈 가격에 월별 최대값을 바 차트로 그려라 라고 한다면 다시 오픈 가격을 셀렉트하고 리샘플 하는데 이번에는 먼슬리, 그 다음에 최대값, 먼슬리 최대값 하고 플롯. 이렇게 그냥 말하듯이 코딩을 해버리면 차트를 한 줄에 그릴 수가 있죠. 이게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15에 8. 네, 역시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최근에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데이타임 인덱스잖아요. 범위 제한도 그냥 여기서 하면 됩니다. 가령 2015년 이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범위 제한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2015년 8월 이후 하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 판다스가 읽는 몇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가령 뭐 요거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몇 가지 패턴들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요 스트링을 얘가 읽어서 데이타임으로 바꾼 다음에 내부적으로 인덱스에 대해서 크기 비교를 해서 범위 셀렉션을 해주거든요. 2015년에서 2015년 뭐 12월까지다. 그럼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타임형 인덱스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범위 셀렉션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을 해보셨다면 거의 모든 랭귀지에 데이타임이라는 객체는 있습니다. 데이타임이라는 객체가 있어서 거의 똑같은 사용 방법하고 거의 똑같은 포맷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레인지 셀렉트가 편리하게 되는 거는 그 어떤 랭귀지에도 없어요. 판다스 그 데이타임 인덱스의 특장점 중에 하나죠. 아까는 데이타임 인덱스를 만들 때 데이타임 형태 두 개, 어제 날짜하고 오늘 날짜로 두 개를 만들고 그걸 배열로 만든 다음에 데이타임 인덱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데이타임 형태로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타임 객체를 일일이 계속 만들면서 이렇게 데이타임 인덱스로 변환을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트 레인지라는 게 있어서 여기다가 스타트하고 엔드 범위를 지정을 해가지고 데이타임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데이트 타임에 가령 2018년 8월 1일부터 엔드 값을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도구는 프리퀀시입니다. 이거를 비즈니스 데이 프리퀀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여기에는 주말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는 얘가 토요일, 일요일은 빼놓고 그 비즈니스 데이만 인덱싱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런 데이타임의 장점을 이용하지 않고 만든다면 우리가 날짜별로 루프를 돌면서 그 날짜가 토요일인지 혹은 일요일인지를 다 검사를 해가면서 이 데이타임 인덱스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제 판다스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한 줄로 그 작업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이거를 데이트 레인지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인덱스가 생겼으니까 저 인덱스를 사용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야죠. 데일리 데이터셋이라는 데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줄게요. value라는 칼럼에다가 그냥 랜덤으로 인덱스 길이만큼 랜덤 데이터를 채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를 아까 만든 데일리 데이트 레인지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요게 데이터고 요게 인덱스고 이렇게 하면 조금 보기 쉬워지시나요? 에러가 났네. 아,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트 프레임이 아니라. 네. 여기 보시면 8일, 9일이 빠져 있죠. 그게 이제 그 주말이기 때문에 인덱스에서 제외됐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요 데일리 데이터셋은 주말이 없는 비즈니스 데이들의 데이터 프레임이 됐잖아요. 이거를 다시 리샘플링 해볼게요. 해당 주의 미니멈 값을 월요일 값으로 표시하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리샘플 하는데 위클리를 먼데이 기준으로 하고 미니멈 값을 거기다가 어사인합니다. 그럼 이게 다 월요일들이에요.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그리고 해당 주의 최소 값이 거기에 어사인된 거죠. 아까 보신 그 옵셋 알리아스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이 위클리 뒤에 이렇게 먼데이, 뭐 투스데이 이렇게 요일을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많은 그 다양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슬리 같은 거 이제 쉽죠. 데이터셋에 리샘플 먼슬리 하고 미니멈. 그러면 해당 월의 최소 값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달의 마지막 날짜를 인덱스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만약에 그룹 바이로 하면 그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가지고 오는데도 일이 될 거예요. 물론 그룹 바이 한 다음에 날짜가 제일 최대값 그 해당 월의 최대값을 가지고 그 최대값을 가진 날짜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어사인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뭐 극복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에 마침 그날이 미싱이에요. 9월 30일이 없어. 미싱 데이터가 있어서 9월 20일까지만 있다. 그렇게 되면은 심각한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거를 또 검증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샘플을 알게 되는 순간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세이브할 수가 있고 많은 오류들을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시프팅. 다시 애플 스톡 데이터를 읽을게요. CSV로 읽는데 이번에는 아까하고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CSV를 읽어서 아까는 이렇게 했잖아요. 직접 인덱스 컬럼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데이트라는 컬럼이 컬럼 형태로 있었는데 그 컬럼을 바로 인덱스로 읽어드리면 아까 set 인덱스 해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인덱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df 인덱스 확인을 해보면 그냥 인덱스죠. 스트링에 여기 오브젝트 타입 데이트 타임이 아니라 오브젝트예요. 그냥 스트링 값의 인덱스니까 우리가 데이트 타임 인덱스의 뭐 가령 2009년만 가지고 와라. 네, 이런 거 이제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덱스를 데이트 타임 형태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아까는 df 인덱스에다가 apply 여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apply 함수로 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to datetime 함수에다가 인덱스 시리즈를 인자로 넣어줘서 리턴되는 인덱스 시리즈를 다시 df의 인덱스에다 엎어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데이타임 인덱스로 바뀌었죠. 여기 데이터 타입도 데이타임으로 됐고요.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린 거예요. 아까는 그 컬럼에다가 데이트라는 컬럼에다가 어플라이를 통해서 이 판다스의 to 언더바 데이트타임 함수를 어플라이해서 그 어플라이한 애를 인덱스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인덱스를 to 데이트타임에다가 인자로 하고 리턴된 데이트타임 인덱스 시리즈를 데이트타임 시리즈를 그냥 인덱스에다가 바로 엎어 써버리는 방법으로 했죠.
네, 그럼 이번에 여기 있는 애는 이제 더 이상 스트링이 아니라 데이타임 타입이죠. 자, 시프트.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령 이제 종가를 셀렉트한 다음에 이 종가를 뭐 numpy 어레이로 바꾼다면 이거를 뭐 temporary라고 해서 저장을 해 놓을게요. temporary를 끝에 shift까지 뭐 끝에 마지막 한 개 전까지 이렇게 shift 하거나 혹은 첫 번째 거에서 마지막 거까지 하면 앞에 게 빠지니까 얘하고 얘하는 시간차가 하나가 나죠. 요 값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값이 여기 마지막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가 요거 얘를 두 개를 매칭시키면 한 스텝 시프팅 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칼럼들을 다 일일이 다 그렇게 해주면 번거롭죠. 그래서 판다스에서는 그거 그냥 한 번에 해버릴 수 있는 시프트라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시프트하고 시프트할 스텝만큼 한 스텝만 해주면 원래 여기 있던 데이터가 뒤로 하나씩 물러났어요. 대신에 요 값이 미싱이 되죠. 그게 이제 시프트의 문제예요. 시프트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데이터를 잃게 돼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면 시프트 하나 하고 이제 테일 값을 보면 여기 뒤에도 원래 이게 끝에서 두 번째 데이터였는데 마지막으로 오고 마지막 데이터는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이제 이거는 뭐 판다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임 시프트 하는 거에 이제 뭐 숙명이죠. 이런 식으로 시프팅을 하시면 돼요. 물론 거꾸로도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데이터가 첫 번째에 오고 첫 번째 데이터는 위로 밀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거꾸로 마이너스 원 스텝 시프팅 한 다음에 테일을 보면 끝에 데이터가 보이죠. 이번에는 이제 뒤에서 한 스텝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미싱 데이터가 맨 마지막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이제 시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프트를 이렇게 타임 시프팅 할 만큼의 이런 걸 이제 끝에 후반부에 가면 레깅이라고 부르거든요. 레깅 혹은 레그, 뭐 레그드 데이터 이렇게 한 차원 레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레깅한 차원수를 줘서 시프팅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타임 시프트라는 것도 있어서 프리퀀시를 먼슬리로 주고 요 프리퀀시에 대해서 한 피어리어드만큼 시프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전에 그 마지막 달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다 한 달씩 뒤로 밀려서. 가령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일자별로 다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2가 빠졌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일괄적으로 다 뭐 한 개씩 시프팅을 하면 인덱스가 아기가 안 맞을 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리퀀시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프리퀀시에 한 피어리드만큼 혹은 뭐 두 달만큼 혹은 1년만큼 이런 식으로 시프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롤링 앤 익스펜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한 번 애플 스탁을 읽을게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리드 CSV에 데이터를 애플 스탁으로 주는데 아까처럼 인덱스 칼럼을 데이트 칼럼을 인덱스로 하라고 지정을 해주고 여기다가 직접 데이트를 파싱하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파스 데이트 하고 true 하면
이 친구가 컬럼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자기가 파싱할 수 있는 형태의 칼럼이 발견이 되면 그거를 데이타임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옵니다. 간편하죠. 아까처럼 뭐 어플라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데이타임으로 됐죠. 혹은 여기다가 true 대신에 리스트를 줄 수가 있어요. 리스트에다가 내가 변환하길 원하는 칼럼을 이렇게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true라는 옵션이 있냐면 만약에 이 친구로 이렇게 true로 세팅했다가 파싱이 안 되는 칼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파싱 할 수 있는 거를 직접 지정을 함으로써 에러 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파싱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놔도 되겠죠. 그러면 파싱이 안 되는 칼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다 뭐 1월 1일 이런 식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가령 여기에 제뉴얼이 0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거 파싱 안 되거든요. 혹은 뭐 그냥 연도를 19년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것도 파싱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파싱 함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 칼럼을 다시 데이트로 지정을 하고 데이트 칼럼을 파싱을 할 건데 이때 사용할 파서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데이트 파서라는 함수를 우리가 디파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데이트 파스 하고 데이타임을 받아서 str ptim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스트링 파스 타임이에요. 스트링 인자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정한 포맷으로 읽어줍니다. 연도, 월, 일. 해서 리턴하면 되겠죠. 얘를 DT라고 하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데이타임 형태의 파라미터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스트링 DT 이런 식으로 하면 실험을 해보죠. 파서라고 해야 되는데 파서 19년 1월 1일 하면 이제 데이타임으로 리턴이 됐잖아요. 요 형식만 우리가 다른 형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가령 이제 어떤 칼럼에 데이트 날짜 연월일이 있는데 순서가 월, 일, 연이다. 그러면 얘 포맷만 이렇게 바꿔주고 이 인자에 대해서 똑같은 데이타임이 리턴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데이트 칼럼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시 바꿔주고요. month, day. 네, 데이트 파서를 여기다 주면 이렇게 이 파서를 이용해서 데이트 칼럼을 파싱을 하고 그거를 인덱스로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죠. 7일짜리 롤링민을 한번 구해볼게요. 롤링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도 POLED가 들어옵니다. 샘플에 그러니까 7개 샘플을 윈도우를 7개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옮겨가면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각 샘플별로 7개씩 단위가 7개씩 샘플이 들어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롤링민을 구하려면 민 어그리게이션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건 일주일치, 7일치 데이터가 어그리게이션 된 거고 7일치가 롤링이 됐기 때문에 앞에 7개는 데이터가 모질라죠. 처음에 롤링을 해도 데이터가 1개고 두 번째는 2개고 세 번째는 3개고 일주일 지나기 전까지는 7개가 안 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롤링 하는 피어리어드만큼 데이터가 앞에 미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 롤링미는 뭐 아까 슬라이드에서 무빙 에버리지 어떤 트렌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인데요. 가령 주식의 오픈 가격의 트렌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30일치로 롤링을 할게요. 윈도우 사이즈를 30으로 주고 이거의 평균을 구해서 뭐 종가로 합시다. 종가를 셀렉트 한 다음에 플롯을 그려주면 그럼 이제 이런 트렌드로 종가가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그냥 원래 데이터하고 같이 그려볼게요. 그러면 뒤에 파란색은 이제 원래 데이터하고 주황색은 이제 트렌드를 그려주고 있잖아요. 2019년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세히 보이겠죠? 이게 30일치 롤링을 했는데 그 19년 아직 날짜가 며칠 없어갖고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8년부터 보면 이게 30일치를 에버리지를 구해서 맨 마지막 30일이 지난 마지막 날에 그 데이터를 어사인 했기 때문에 트렌드를 그려주긴 했는데 뒤따라가죠. 여기에 나오는 트렌드가 요만큼의 트렌드가 여기에 표시되고 요런 트렌드가 여기에 표시되고 이렇게 뒤따라가는 형태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요 무빙 에버리지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윈도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트렌드가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대신에 요거를 30일이 아니라 가령 뭐 일주일치다 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제 빨리 따라가는 트렌드 곡선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예시로 종가인데 30일의 평균 종가 칼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클로즈에 대해서 30일 롤링을 하고 이거에서 민 그리고 종가와 어그리게이션 한 30일치 평균을 한꺼번에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따가 볼린저 밴드 그릴 때 이런 형태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익스펜딩은 롤링은 뭐 가령 뭐 데이터를 이런 배열이 있다면 이걸 윈도우 사이즈 2로 해서 롤링을 하면 첫 번째 롤링 경과는 요 2개에 대한 거고 두 번째 롤링 결과는 요 2개고 세 번째는 요 2개고 이런 식으로 윈도우가 한 칸씩 한 칸씩 윈도우 사이즈만큼 올라가면서 어그리게이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순서로
근데 익스펜딩은 시점을 고정을 합니다. 요 앞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그 피어리어드만큼 늘려가면서 처음에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 두 개, 그 다음에 요 세 개, 그 다음에 요 네 개, 이런 식으로 익스펜딩 되는 거를 익스펜드라고 해요. 잘 쓰이지는 않는데, 적어도 저희 예제에서는 쓰이지는 않는데,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스펜딩 해주고, 미니멈 피어리어드를 그래서 익스펜딩 해가면서 누적된 클로우즈 데이터 종가에 대한 평균을 누적 평균을 플로팅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죠. 누적 평균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기만 합니다. 애플 스탁 프라이즈 가지고 볼린저 밴드를 그려볼게요. 다 뭐 이런 형태로 하시면 돼요. 근데 볼린저 밴드라는 거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20일치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20일 단위의 평균 트렌드 값과 종가에 이제 다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클로우즈 일단 종가를 셀렉트를 하고 요 종가에 대한 20일치 롤링 민을 하나 구하고요. 그 다음에 종가에 대해서 위로 아래로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함께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서 곱하기 2해서 위로 더해주고 곱하기 마이너스 2해서 아래로 더해주고 그 다음에 20일치 무빙 에버리지 구하시면 되죠. 얘를 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가령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클로우즈 가인데 종가인데 20일치 데이 20일 평균 여기 하나 구해주고요. 뭐 클로우즈의 롤링 뭐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또 하나는 뭐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위에 있는 거를 어퍼라고 저장을 한다면 어퍼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저 롤링민에다가 위에서 구한 롤링민 데이터에 더하기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걸 이제 클로즈 가이드에서 구해야겠죠. 거의 똑같은 계산을 이번엔 빼주면 되죠.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클로즈에 대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종가와 (20일치) 데일리 평균 그리고 어퍼 로어를 셀렉트해서 그냥 플로팅 해주면 됩니다. 이거 하시는데 10분 드릴게요. 40분까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풀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해보죠. 뭐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만 볼린저 밴드가 사야 할 때, 팔아야 될 때를 결정하는 도구로도 아직도 쓰신대요. 이거 제가 뭐 금융사 가서
또 뭐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20일짜리 트렌드를 보고 그 20일치 트렌드보다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위에 있으면 사야 될 때인 거고, 이제 내려가면 팔아야 될 때인 거고, 그런 거죠. 어디까지? 얘네들은 이제 지우고. 그럼 일단 20일치 스탠다드 롤링민을 구하려면 윈도우 사이즈를 20으로 롤링 해준 다음에 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칼럼에 20일치 롤링민 무빙 에버리지가 저장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이제 에버리지 민이 아니라 민 값이 아니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서 요거에 곱하기 2 한 것만큼 무빙 에버리지에 더 위로 더해주면 어퍼가 되겠고, 똑같이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빼주면 로어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플롯 하면 됩니다. 이제 사이즈가 뭐 좀 좁아서 약간 늘려주면, 네. 제일 최근 것만 보고 싶다면 2018부터 마지막까지 셀렉션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레전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원래 종가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20일치 무빙 에버리지는 노란색 트렌드를 그리고 있고, 그 트렌드에 대해서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위에 있는 게 녹색 선이고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빨간색 선입니다.